안녕하세요. 다산에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사단자망을 들어가서 사단자 정수에 관련된 식을 배워보고 더 나아가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아니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아니면 영상 파라미터와 같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배우고 우리가 그 각각의 최종 결론, 즉 최종 공식을 암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결국엔 이 각각의 최종 값들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근데 파라미터도 양도 많고 이 각각의 회로도 비슷하게 생겼고 공식도 조금 헷갈립니다. 비슷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유도 과정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회로 지식들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암기를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유도 과정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암기 빨리 하고 싶다 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찝은 부분 위주로 공식을 체크하셔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단자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단자가 2개인 어떤 회로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4단자망은 무엇일까요? 단자가 4개인 회로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자가 4개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우리가 전기에서는요. 이 왼쪽을 입력측, 이 오른쪽을 출력축으로 봅니다. 즉, 우리가 4단자망은 입력과 출력을 표현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송전선로라든가 변압기 같은 회로에 우리가 이 4단자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 이 4단자망의 기본식, 즉 기본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름을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입력이라고 했죠. 이 입력 측의 전압과 전류를 V1과 I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를 V1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출력 측의 전압과 전류를 V2, I2라고 하겠습니다. 즉 여기를 V2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우리가 4단자의 기본 방정식은 무엇이냐? 이 V1과 I1을 이 V2와 I2로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작성해보면 V1과 I1을 우리가 V2와 I2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즉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식을 우리가 4단자의 기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V1은 V2 더하기 I2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떠한 값의 비율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값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을 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우리가 4단자 정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 V2 앞에는 A가 곱해지고요. I2 앞에는 B, V2 앞에는 C, 여기는 D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친구들을 제가 한번 행렬로 표현해보면 이 4단자 정수 A, B, C, D가 이쁘게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우선 그 행렬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한 행렬을 말할 거냐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초수학을 다뤄보고 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이러한 행렬이 있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X, Y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하나의 괄호 안에 있죠. 우리가 이 친구를 하나의 행렬이라고 봅니다. 즉 어떤 행렬이냐면 지금 2행, 2열에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즉 행은요 이렇게 세주시면 되고 즉 1행, 2행이 되고 1열, 2열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친구와 이 XY의 또 하나의 우리가 행렬을 한번 곱해보는 과정을 제가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두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하냐? 우선 좀 특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것은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억 곱하기 x예요. 기억 곱하기 x 더하기 니은 곱하기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 친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디귿 곱하기 x예요. 디귿 곱하기 x 더하기 그 다음에 리을 곱하기 y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기다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럼 이상 먼저 결론을 알려드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V1, I1을 행렬로 표현할 때 여기가 A, B, C, D로 이쁘게 작성이 되고 이 우측에는 V2, I2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이 V1이 나오는 겁니다. V1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A 곱하기 V2가 되는 거죠. A 곱하기 V2 더하기 B 곱하기 I2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노란색을 제가 연두색깔로 표현해볼게요. I1 같은 경우는 CD 그리고 이 V2, I2로 계산을 합니다. 즉 C 곱하기 V2 더하기 D 곱하기 I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즉 우리가 이러한 행렬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 봤더니 이렇게 V1과 I1을 표현할 건데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 V2와 I2로 표현할 거다. 근데 그 사이에 봤더니 A, B, C, D의 이 사단자 정수가 이쁘게 잘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으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 각각의 사단자 정수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어쩔 때 나오죠, 여러분? A는 우선 이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B 자체는 어떠한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I2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I2가 0이 될 때 여기가 다 날아가고 V1은 A, V2가 되기 때문에 A는 V2분의 V1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I2가 0일 때 우리가 전류가 0A라는 것은 뭐죠? 전류가 흐를 수 없다. 그 말은 개방된 회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개방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해당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부분이 0이 되면 여기 다 날아가죠. 따라서 V1은 A, V2이므로 우리가 A에 대해서 정리하면 V2분의 V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단순히 V2분의 V1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죠. I2가 0일 때 이렇게 전압의 B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단자 정수 A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여기가 이 부분이 개방된 의미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 그리고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되는 부분은요. 뭐 하나 토시 하나 빼먹고 우리가 똑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 이 A가 어떤 차원이냐라고 물어봐요. 이 A가 어떤 차원이 되어 있냐 하면 문제에서 이 전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즉 전압 차원의 우리가 사단자 정수이다. 이 정도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B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I2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I2가 또 0이 됐을 때 이 C값을 구할 수 있겠죠. I2가 0이 되면 이 부분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C는 V2분의 I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C에 대해서 나타내보면 I1은 C, V2가 되고 이 뒷부분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C에 대해서 표현하면 V2분의 I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사실상 조건을 정확하게 적어준다면 I2가 0일 때 V2분의 I1을 하면 C가 나오는 것이죠. 맞나요? 우리가 C를 어떻게 하죠? 이 C, V분의 I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주면 됩니다. V는 IG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임피던스에서 나타내면 I분의 V는 G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전류분의 전압인데 여기는 전압분의 전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임피던스의 역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C 값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턴스.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어드미턴스를 의미하고 이건 역시 이 I2가 0이라는 것은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방 어드미턴스이다. 이렇게 이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C는 어떤 차원의 사단자 정수냐 물어봤을 때 이 어드미턴스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드미턴스의 차원을 가지는 사단자 정수는 무엇이냐 C를 찾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I2가 0이 아니라 이번에는 V2를 한번 0으로 만들어 볼게요. V2를 0으로 만든다. 전압이 0V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압이 0V라는 것은 전압이 안 걸렸다. 즉, 우리가 저항이 0ohm이 됐을 때는 이렇게 단락이 되죠, 여러분. 그럼 이 단락된 상태에서 우리가 전압이 걸립니까? 안 걸리죠. 그냥 0ohm일 때는 V는 IR에서 R이 0이기 때문에 V도 0이에요. 즉, 우리가 0ohm을 우리가 이렇게 단락된 상태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0ohm일 때를 우리가 V가 0이기 때문에 단락된 상태라고 동시에 봅니다. 즉, 정리해보면 저항이 0ohm일 때 우리가 단락된 상태라고 하고 결국에 저항이 0이라면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결국에 V2가 0이라는 것은 단락 상태라는 겁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V2가 0일 때 얻어낼 수 있는 사단자 정수는 이 부분이 다 날아가겠죠, 여러분? AV2, CV2는 다 0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B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V1은 우리가 B,
I2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단자 정수 B는 I2분의 V1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값은 우리가 뭐죠? 임피던스네요. 임피던스. 맞죠? 이것도 정확히 작성해보자면 V2가 0일 때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를 뭐라고 한다? 지금 여기다 작성할게요. 단락이죠. 그래서 단락 임피던스라고 말합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이렇게 지금 사단자 정수를 쭉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단자 정수 이 부분 A, B, C, D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각각의 식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회로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 있죠. 이런 식들도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끔 이러한 식들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D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서 V2가 0일 때 I1은 DI2가 되는 거죠. 따라서 I1은 DI2이다. 따라서 D는 I2분의 양변을 2로 나눠야 되죠. 동시에 2로 나누게 되면 I2분의 I1이 되고 이때 정확히 말하면 V2가 0일 때 의미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냐면 지금 결국에는 전류의 B죠. 따라서 우리가 V2가 0인 것도 그렇고 이 D를 어떻게 정의한다? 단락 전류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 주황 색깔로 표현해 보면 우선 이거 기본식입니다. 기본식이고 이것을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것은 이거 하나의 수학적인 스킬일 뿐 우선 이 한 가지를 기준으로 뭐 둘 중 하나를 정확히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되는 부분 있죠? 이 친구. 사실상 이 과정을 이 방정식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아셔야만 이 공식도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C도 그리고 역시 B도 뭐 중요한 거 칠하고 있는데 지금 다 칠하고 있죠. 그만큼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D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중요한 사단자 정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단자 정수 성질.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성질은 AD 마이너스 BC는 항상 1이라는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이거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 AD는 곱해져 있는 거고 BC도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AD-BC는 1이다.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출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냐면 A와 B와 우리가 D의 값을 주고 C를 구하라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줬죠. C 빼고 다 줬기 때문에 C에 대해서 정리만 할 줄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만 암기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 친구를 한번 이항을 해서 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D-BC가 1인 이러한 식이 있는데요. 양변에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할 거냐면 플러스 BC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BC 여기도 플러스 BC 하게 되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BC 플러스 BC가 서로 사라지죠. 그럼 우리가 좌변에는 AD만 남게 되고요. 우변에는 1 플러스 BC가 남습니다. 이때 우리도 여전히 아직 C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1은 필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1을 넘길 겁니다. 어떻게 넘길 거냐면 마이너스 1 동시에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 1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이렇게 양변에 동시에 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요. 이 1을 이 등식의 너머로 넘길 때는 부호가 붙는구나. 즉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마이너스 1을 해서 사라져서 마이너스 1이 된 건데 마치 1 입장에서 보면 부호만 바뀐 상태로 넘어간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반복하시다 보면 빠르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AD-1은 그러면 BC가 되겠네요. 우리가 여전히 C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B가 곱해져 있죠? 그럼 이 B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동시에 B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B 약분이 되기 때문에 C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즉 C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C는 B분의 AD-1로 나타낼 수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A, B, D를 각각 다 대입하셔서 우리가 계산기에 넣으시면 C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출문제를 한번 거의 푼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단자 정수의 성질 이 한 가지만 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이항을 해서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과정과 이 과정을 한번 천천히 복습해 하셔서 이 암기를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 사단자 정수의 성질의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대칭일 때, 즉 대칭 사단자망일 때 우리가 A와 D가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대칭일 때 A와 D가 같다. 그러면 대칭 회로가 어떠한 것인지 일단 봐야겠죠. 어떤 대칭이냐면 좌우 대칭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친구로 그려보면 이러한 회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을 때 좌우 대칭인 친구 맞나요, 여러분? 대칭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왜냐하면 아직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값을 작성해 보면 여기가 J 600, 여기도 J 600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J 300으로 주어진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완전히 값 자체가 아예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은 대칭 사단자망으로 A와 D를 구했을 때 다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단자의 우리가 기본 방정식과 각각의 A, B, C, D 사단자 정수의 식도 알아봤고요. 이 마지막으로 사단자 정수의 성질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배운 사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회로에 한번 대입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우리가 회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렬 임피던스 단일 소자인 경우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피던스 하나만 있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회로가 되겠는데요. 이 회로에서 우리가 사단자 정수 A, B, C, D를 해당 식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 과정도 해보고 결론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같은 경우는 I2가 0일 때요. 이게 뭐죠, 여러분? I2가 0, 즉 전류가 0일 때는 개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I2가 0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열려 있다는 거죠. 여기가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회로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I2가 0일 때 우리가 이 전압 B를 보게 되는데 이 I2가 0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에 I1과 I2도 지금 직렬로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I2가 0이면 I1도 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임피던스 있다고 친들 우리가 이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 없습니다. V는 IG인데 I가 0이므로 V도 0입니다. 따라서 이 V1 1차측 전압과 2차측 전압 V2가 아예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압 강화가 안 걸릴 테니까. 따라서 우리가 V1은 V2와 같고 따라서 우리가 A는요. V2분의 V1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I2가 0일 때죠. 그런데 I2가 0일 때 V2와 V1이 같기 때문에 아예 1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예 같아서 우리가 여기 뭐 예를 들어 V1 대신에 V2를 대입해보면 V2 약분이 돼서 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1이라는 특징이 있고 사실상 D는 안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D도 한번 구해볼 거예요. D가 안 구해도 되는 이유는 지금 이 기준을 해서 좌우 대칭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A와 D가 1로 같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D가 정말로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I2가 0일 때 개방일 때 하나 더 처리할 것이 C가 있죠. C는 우리가 작성해보면 V2분의 I1 그리고 I2가 0일 때다. 이 친구는 V2 어디죠? V2 여기 있고 I1은 여기 있네요. 우리가 I1과 I2는 우리가 지금 개방된 회로이기 때문에 0이라고 했습니다. 즉 I1이 0이기 때문에 이 분자가 0이면 이 전체 값이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C는 0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두 개를 구했어요. 구한 것을 한번 펴내보면 A는 1, C는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어서 이번에는 B와 D를 차례대로 구해서 해볼 텐데요. B 같은 경우는 V2가 0일 때입니다. 즉 V2가 0, 단락 상태. 이 2차측 V2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서 단락된 회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바로 옆에다가. 여기에 I1이 있고 여기에 I2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된 회로인데 이 V2가 0이라서 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V2가 0이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V1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B 값을 한번 작성해보면 B는 우리가 식을 봤을 때 I2분의 우리가 V1이 되고 이때 V2가 단락된 상태에서 이 I2분의 V1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 지금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 V1이 있고 결국에 보시면 이 G라는 이 회로에 하나의 폐회로에 V1이 전압이 인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가 우리가 결국에 I1도 전체 전류이고 I2도 전체 전류예요. 즉 직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G라는 이러한 폐회로에 G가 연결된 회로에 V1이 인가되어 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류가 I2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전체 임피던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G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G는 바로 이렇게 I2분의 V1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가 나온다? 바로 B는 G가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제가 V1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1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죠. 제가 그때 전류를 이걸 쓰나 어차피 다 같기 때문에 I2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친구를 G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G는 I2분의 V1이 되므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G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가정을 잘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V2가 0일 때 가정을 쭉 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D의 경우 보도록 할게요. D는 I2와 I1이죠. D는 I2분의 I1. 단 우리가 V2가 0일 때, 즉 단락된 상태에서 I2와 I1을 비교해보면 여기서 이 회로에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말한 게 뭐죠? I1과 I2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결국에 같습니다. 우리가 직렬 회로에서 전류는 같아요. 지금 I1 입장에서 보면 I1이 G를 거쳐서 이렇게 쭉 와서 어차피 그대로 쭉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고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I1과 I2는 같습니다. 즉 이 두 친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1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즉 D는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봤던 이게 대칭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A와 D가 1로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직렬 임피던스가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친구에서 우리가 A, B, C, D를 정리하게 되면요. 결론이 중요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도를 한 것일 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A, B, C, D는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행렬로 간단하게 빠르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 자리고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로 계산했고요. B는 G, 임피던스가 되죠. C는 0, 그리고 D는 1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A와 D는 어떠한 결과로 뭐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칭하는 것을 이용해서 둘 다 같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고 B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친구가 우리가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단락 임피던스였어요. 즉 임피던스 차원의 친구가 B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로에서 쭉 봤더니 직렬로 연결되는 게 하나 있죠. 즉 이 친구를 바로 임피던스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G를 떠올려 주시고 지금 보시면 병렬로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병렬이라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병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드미턴스 차원이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연결된 회로를 딱 봐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단자 정수에서도 우리가 C 값은 0이 나온다. 그리고 D는 1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임피던스에서는 1, G, 0, 1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렬 어드미턴스 단일 소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우리가 사단자 정수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주어진 회로에서 우리가 A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I2가 0일 때이다. 즉 이 부분이 개방된 상태이고 지금 이미 이 V2에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즉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바로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V2와 V1의 관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회로를 잘 보시면 지금 병렬 회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1과 V2가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이 부분 아무런 소자도 연결되지 않는 이 노란 색깔 부분은 다 같은 전압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아예 눈에 띄는 색깔로 빨간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역시 다른 어떠한 소자가 연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이가 같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1을 보면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 사이에 전이 차가 되겠고
V2도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 사이에 전이차가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노란 색깔을 0V로 기준을 잡았다면 V2는 이 0V보다 V2만큼 더 높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점의 전이는 우리가 V2만큼 더 높은 이렇게 V2가 되는 것이고, 즉 이 점의 전이가 V2가 되는 것이고, V1 역시 0보다 V1만큼 높은 지점이 여기인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전이는 V1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빨간 색깔의 전이를 보시면 다 같다고 했잖아요. V1과 V2가 같은 것을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V1 그리고 이 Y에 걸린 전압이나 이 V2 다 병렬이기 때문에 다 같더라. 따라서 A는 우리가 V2분의 V1이고 우리가 I2가 개방될 때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2가 개방되었을 때 V2분의 V1은 다 같아요. 따라서 사라져서 우리가 1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병렬 어드미턴스 단일 소자 역시 지금 좌우 대칭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A가 1이 나온 이 값이 나중에 D에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1이 나올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I2가 0일 때 C를 보게 되면 C는 우리가 V2분의 I1 그리고 I2가 0일 때이다. 이거 잘 보시면요. 우리가 V2와 V1이 같다고 했어요. 개방됐을 때. 그쵸? 그럼 우리가 V2분의 I1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V1분의 I1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V1분의 I1이 뭐죠? 우리가 이거 한번 복습을 해보면 V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V는 Ig. 이때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V는 Y분의 I. 괜찮으시죠? 그러면 V분의 I 걸로 바꾸려면 V분의 I. 그러면 Y는 V분의 I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양변을 Y로 곱해주시고 양변을 V로 나눠주시면 Y는 V분의 I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요. 우리가 1차 측에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통해서 어드미턴스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다? Y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C값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Y인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는 Y, 즉 어드미턴스를 의미하고 우리가 이 친구를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G분의 1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여기는 A는 1 그리고 여기는 C가 이렇게 Y 또는 G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방된 쪽에서 해석을 해봤고 이번에는 V2가 0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개방된 회로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두 번째 V2가 0일 때, 즉 단락된 쪽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있고 이렇게 어드미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V1 여기 I1 여기 흐르는 전류 I2 그리고 2차 측에 걸린 전압은 V2인데 이 V2가 지금 0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단락된 상태로 V2는 0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B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 V2가 0일 때 I2분의 우리가 V1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전류는 어떻게 흐르죠? 단락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방해하는 성분이 있고 여긴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류는 다 단락된 곳으로 모두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단락된 부분이 우리가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린 부분이 폐회로가 되는데 이 친구의 지금 양단에 걸린 전압이 V1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V2, 즉 여기 부분이 단락됐기 때문에 여기가 0V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V1에도 우리가 0V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고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압이 인가가 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도 지금 전압이 이렇게 걸린 곳이 없습니다. 그쵸? 다 0V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V1이 0V가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보시면 이 V2가 0V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아까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V2였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0V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도 0V인데 여기로 지금 사이에 지금 뭐 연결된 게 있나요, 여러분? 없죠? 그럼 여기도 0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0V였는데
여기 사이에 뭐 전압이 지금 인가된 것도 없고 걸린 것도 없기 때문에 쭉 다 같은 전위로 여기도 0V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V1 역시 양단에 지금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0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V1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B는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거 D죠. D는 우리가 I2분의 I1이 되고 V2가 0일 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이미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단락이 됐을 때 전류는 다 이렇게 단락된 쪽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뭐 연결된 건 없지만 이 I1과 I2가 다 같은 것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우리가 I1과 I2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다른 데로 새어나갈 거 없기 때문에 이 I1이든 I2든 이 통로를 그대로 같이 통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1과 I2는 같다. 따라서 우리가 T는 우리가 V2가 0일 때 같기 때문에 1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A와 D가 역시 같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병렬 어드미턴스에서 우리가 사단자 정수 A, B, C, D는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1, 0, 여기가 Y, 그리고 여기가 1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Y 대신에 우리가 보통 지분의 1을 많이 씁니다. 즉 임피던스를 활용해서 이러한 식을 많이 쓰니까 이 아래 식을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거 한번 어떻게 암기하는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번 보세요. 이 A와 D는 뭐 1이 나왔다고 칩시다. 즉 어떠한 이렇게 유도 과정에서 1이 나왔고 대칭이기 때문에 둘 다 같아요. 그런데 이 B 보시면요. 우리가 B가 임피던스의 차원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에 직렬로 연결된 친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B는 0인 것을 이 회로를 보고 바로 캐치해 주시고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원래 어드미턴스 차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병렬로 연결된 어드미턴스가 Y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떠올리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1, 0, 지분의 1, 1을 기억을 해주시고 앞서 배웠던 직렬 임피던스 단일 소자를 한번 다시 떠올려보면요. 그 친구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A, B, C, D는 1, G, 0, 1이었어요. 그쵸? 이때 A와 D는 1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 B는 어떻게 됐죠? B는 우리가 임피던스 차원인데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가 G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G를 그대로 작성하고 반면에 이 병렬로 연결된 어드미턴스는 없어요. 즉 병렬로 연결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 C는 우리가 어드미턴스 차원인 친구라서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병렬 어드미턴스 경우에는 지금 임피던스가 오히려 없고 어드미턴스가 있기 때문에 Y를 지분의 1로 나타내고 이 둘을 이 노란 색깔과 이 주황 색깔로 나타낸 부분을 다 구별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T형 회로에서의 사단자 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T형 회로냐면 지금 결선된 모양을 보시면 T자이죠. 따라서 T형 회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A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같은 경우는 I2가 0일 때입니다. 즉 I2, 2차측 전류가 0일 때 우리가 이 부분은 개방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 I2가 0일 때 개방인 경우 회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I2가 0이라는 말은 G2에 흐르는 전류 I2가 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G2 양단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V는 IG인데 이 G값이 있어도 I가 0이면 이때 걸리는 전압은 0V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우리가 V2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V2는 원래 여기에 걸린 전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쭉 와서 G3 양단에 걸린 전압과 같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이 G2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G3 양단에 걸린 전압을 V2라고 둘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왼쪽과 똑같은 회로를 작성해보면 여기는 V1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그리고 I2는 우리가 지금 0이라고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할 거냐면 앞에서 배웠던 전압 분배 법칙 생각나시나요? 즉 우리가 지금 G3 양단에 걸린 전압 V2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전압 V1에서 G1 더하기 G3분의 G3 즉 자기끼 올라가면 됩니다. 즉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V2는 즉 여기에 걸린 전압은 우리가 G1 더하기 G3분의 자기끼 올라갑니다. 전압 분배 법칙은 G3 곱하기 전체 전류 V1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익숙한 전압이죠. V2와 V1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이용해서 A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V2분의 V1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G3분의 G1 더하기 G3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뭐다? V2분의 V1이다.
위의 식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양변을 동시에 V2로 나눠주시고 우리가 이 친구를 동시에 역수를 곱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수를 한번 쪼개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G3분의 G1 더하기 여기는 G3분의 G3가 되는 거죠. 분수를 이렇게 하나 쪼개시면 되고 결국에 이게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작성해보면 이 친구부터 작성할게요. 그러면 1 플러스 G3분의 G1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게 V2분의 V1을 나타내는 식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I2가 0일 때 V2분의 V1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뭐죠 여러분? 이 값 자체가 A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는 여기다 정리해보면 1 플러스 G3분의 G1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어떻게 우리가 암기하기가 쉽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A라고 보시면 A는 1 플러스 G3분의 G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A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I2가 0인 상태에서 그대로 쭉 와서 이 G3를 표현해 볼게요. G3를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G3에 걸린 전압이 V2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G3는 우리가 V는 IG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G3라고 둔다면 우리가 이 V2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 둬야 되죠 여러분? I1이 쭉 흐르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V2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V2는 우리가 전류 I1 곱하기 우리가 임피던스 G3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I1분의 V2분의 I1이라고 두면 어떻게 되죠? 즉 양변을 V2로 나눠본 거예요. 그리고 양변을 동시에 G3로 나눠주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지금 식이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이렇게 내리고 얘도 이렇게 내리면 V2분의 I1은 G3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지금 C잖아요. C는 V2분의 I1인데 우리가 I2가 0일 때 C값은 V2분의 I1이므로 이 값 자체가 뭐다? C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게 C이다. 그러면 여기서 C 값을 차례대로 작성하게 되면 C는 G3분의 1이다. 우리가 C가 어드미턴스 차원이었죠. 따라서 여기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G3를 우리가 어드미턴스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어떠한 회로를 볼 거냐면 V2가 0일 때, 즉 단락된 상태를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2가 0이다. 즉 단락된 상태. 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V2가 단락됐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어진 거 맞나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 친구를 단락시키면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부터는 G1과 그리고 이 G2와 G3는 서로 병렬 관계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I1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I2와 또 G3로 흐르는 전류로 나뉘기 때문에 G2와 G3는 병렬 연결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뉘었던 전류가 이렇게 쭉 와서 여기서 다시 만나죠. 다시 돌아와서 전체 전류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G2와 G3는 병렬 연결이고 이 친구들과 이 G1은 전체적으로 직렬 연결입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 G2를 조금만 당겨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이름을 지어보면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V1이었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었고 또 I2는 어디죠? I2는 G2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I2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흐르는 전류가 다 I2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I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I1과 I2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I2는요. 여기까지는 이 점에서 나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체 전류 I1이 흐르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 G3와 G2로 분배되어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전류에서 우리 I2를 계산한 방법은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들을 다 더해주시고 G2 더하기 G3 분의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남의 게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이 친구가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G3를 올려주자. 이 상태에서 전체 전류 I1을 곱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I2와 I1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D가 I2분의 I1 그리고 V2가 0일 때죠. 즉 V2가 0일 때 우리가 전류 I2분의 I1은 D가 됩니다. 그래서 D는 I2분의 I1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식을
양변을 I2로 나누고 또 이 친구를 역수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G3분의 G2 더하기 G3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친구를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는 이 친구부터 작성하면 G3분의 G3는 1이죠. 1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G3분의 G2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것도 한번 작성해 볼게요. D는 1 플러스 G3분의 G2이다. 따라서 이것을 위에서 작성해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D가 됩니다. 암기하는 꿀팁. 1 플러스 G3분의 G2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B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물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거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회로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 초록색깔 박스 안에 어떠한 회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초록색깔 박스를 V1으로 즉 측정 인가를 했고 여기에 전류 I1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초록색깔 박스 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 말은 즉 이 G1과 G3와 G2를 모두 합성시킨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제 이 부분은 여기를 지워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어떻게 계산하죠? 이 두 친구는 병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직렬이기 때문에 전체 합성 임피던스 G는 G1 더하기 우리가 두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G2 더하기 G3분의 G2 곱하기 G3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친구 한 번에 나타내 볼게요. 그럼 G는 이거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G1 자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G1은 우리가 분모가 지금 1인 친구잖아요. 이 분모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를 이런 친구로 바꾸려면 분모 분자에 동시에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1분의 G1은 G2분의 G3로 분모를 만약에 통분시키려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여기서 우리가 G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즉 분모 분자가 지금 이렇게 다 약분이 돼서 결국엔 G1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이 친구들을 결국에 이렇게 분배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이것과 이것을 더하는 과정을 작성해보면 분모는 G2 더하기 G3가 됩니다. G2 더하기 G3. 그럼 분자는 이렇게 분배된 것이 작성이 되겠죠. 따라서 G1, G2가 작성이 되고 이 친구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G2, G3. 마지막으로 이 친구 G1, G3 곱한 거 올라가면 이렇게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결국에 이 초록색깔 박스를 우리가 G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G는 어디서 얻은 거냐면 V1과 I1으로 얻은 겁니다. 우리가 V1은 우리가 I1 곱하기 G예요. 그러면 G에 대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G는 I1분의 V1 맞나요? 즉 우리가 구한 이 값이 G가 우리가 I분의 V1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친구죠. B. 그래서 이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I1 자리를 조금 변형을 시켜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한 이 G에다가 I1을 곱해서 한번 V1을 표현해 볼게요. 즉 V1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을 이제 지울게요. 그러면 V1은 I1을 어떻게 표현한다? 우리가 이 식이 있었습니다. I1에 대한 식. 즉 이 식을 I1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럼 I1은 우리가 I2는 G2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G2 더하기 G3분의 G2 그리고 G3네요. G3 곱하기 I1이기 때문에 원래 이 식이 원래 B를 유도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I1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I1은 우리가 I2 곱하기 이 친구 역수 취하시면 되죠. 그래서 G3분의 G2 더하기 G3가 되고 이 I1을 여기 초록 색깔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V1은 우리가 I1을 대입하게 되면 I2 곱하기 이 친구 작성하는 거예요. G3분의 우리가 G2 더하기 G3. 즉 지금 V1은 I1만 대입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G를 대입해 줘야 되죠. G는 곱할 건데 이 친구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G2 더하기 G3분의 우리가 여기는 G1, G2 더하기 G2, G3 마지막으로 G3, G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거되는 친구들을 볼게요. 약분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 맞나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다 했어요. B 자체가 우리가 I2분의 V1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I2 있고 V1 있기 때문에 양변을 I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양변을 I2로 나누면 I2분의 V1이 우리가 이 값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값. 지금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힘들게 구한 I2가 지금 B값이 즉 V2가 0일 때 I2분의 V1은 G3분의 G1 곱하기 G2 더하기 G2 곱하기 G3 더하기 G3 곱하기 G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론식이에요. 어렵죠? 근데 결국에는 전류분배 법칙과 뭐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고 또 이걸 대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B는 조금 복잡한 건 맞지만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G3가 지금 분모에 하나 있어요. G3. 근데 여기는 하나씩 우리가 두 개씩 곱해서 우리가 다 더해주면 돼요. G1 곱하기 G2 더하기 G2 곱하기 G3 더하기 G3 곱하기 G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특징을 잡게 되면요. 이건 어떻게 암기하면 좋냐면 우리가 T형 회로잖아요. 이거 T형 회로 이 모양을 기억해 주세요. T형 회로. 이게 억지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파이형 가면 이 분모에 두 개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 T형 회로니까 이 T에서 이 분모에 한 개만 온다. 그것이 이 G3가 되고 나머지 두 친구들은 이 분자 있는 친구들은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A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이렇게 해서 G3분의 G1을 해주시고요. D 같은 경우는 역시 1 플러스해서 여기는 G3분의 G2를 해주시면 되고 C 같은 경우는 이것의 역수 G3분의 1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T에 이 한 개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G3분의 G1, G2 더하기 G2, G3 더하기 G3, G1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도 과정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최종, 이 T형 회로의 A, B, C, D 사단자 정수를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파이형 회로에서의 사단자 정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형인 이유는 우리가 모양을 집중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이형으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형 회로이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단자 정수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우리가 I2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우리가 전류가 0A라는 것은 개방된 회로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I2가 0이라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V2는 우리가 그대로 바로 G3에 걸리는 것 이해되시나요? 즉 여기에는 뭐 아무런 것도 지금 전압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V2가 그대로 G3에 걸리는 전압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좀 더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냐? 지금 이 상태에서요. I1이 G1과 G2, G3로 가는 거 보시나요? 왜냐하면 여기 G2에서 I2로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치 여기가 점이 찍혀 있어서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오른쪽과 아래로 갈 것 같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는 지금 우리가 0A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다 이렇게 G3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우리가 이 G2와 G3는 직렬 연결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간단하게 이쁘게 좀 나타내보면 G2와 G3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는 G1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왼쪽과 같이 V1과 I1의 위치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 V1은 G1에 걸린 전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전압이 V1이 되는 것이고 I1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V2 같은 경우는 G3에 걸리는 전압인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G3 양단에 걸린 전압이 V2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V2를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G2와 G3 양단에는 V1이 걸린 거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이것과 이거는 지금 병렬 연결이잖아요. 따라서 이 V1이 그대로 G1 양단에도 걸리고 이 G2 위와 이 G3 아래에 있는 이 친구의 이 전체에 V1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이 전체 전압이 V1일 때 G2와 G3로 전압이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V2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V2는 G2 더하기 G3분의 자기께 올라가 되죠? 그럼 G3 곱하기 전체 전압 V1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I2가 0일 때 우리가 V2와 V1의 전압 B를 나타낼 수 있죠. 즉 우리가 양변을 동시에 V2로 나눠주면 V2분의 V1이 되는 것이고, 이 친구를 동시에 역수치하게 되면 좌변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G3분의 G2 더하기 G3는 V2분의 V1이 되는 것이고, 이건 결국에 지금 A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이 조건 하에 V2분의 V1은 A를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1이죠. 따라서 A는 1 플러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즉 G3분의 G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그림 내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A가 되고 A는 1 플러스 이 아래에 있는 친구를 분모로 가면 됩니다. 즉 G3분의 G2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최종식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G3 여기에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전체적으로 제가 전류 I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 I는요, 우리가 G2와 G3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G3에도 역시 동일하게 전류 I가 흐르는 것 아시겠죠? 따라서 이 V2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2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G3에 흐르는 전류가 I가 되고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G3가 되므로 V2는 I 곱하기 G3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전류 I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럼 이 I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 전류 I 같은 경우는 전류 분배 법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 부분에 합성 임피던스를 우리가 직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G2 더하기 G3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에 이곳에 흐르는 전류 I는요,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분의 남에게 올라가대요. 그럼 G1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I1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더해주시고요. 이것분의 남의 거 G1을 곱하고 여기에 전체 전류 I1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전류 I 자리에 이 친구를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V2는 우리가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분의 우리가 G1 곱하기 I1인데 제가 G3부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3 곱하기 I1.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우리가 C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C 자체가 I2가 0일 때 V2분의 I1이죠. 여기 보시면 V2도 있고요. I1도 있어요. 그러면 양변을 동시에 V2로 나누면 우리가 V2가 어디로 가죠? V2가 여기로 오고, 우리가 이 친구들 역시 다 한꺼번에 역수치해서 좌변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친구는 G1, G3분의 우리가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이것이 우리가 V2분의 I1이 되고 이 값이 C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최종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 작성해 볼게요. C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두 가닥인데 이게 위에는 다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 G1 곱하기 G3 그리고 분자는 다 더해주세요. 그리고 암기 팁 알려드리면 우리가 T형 회로에서는 제가 T 모양을 그리면서 우리가 T 아래 한쪽이 한 가닥이니까 분모에 한 개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파이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친구 두 가닥이죠? 즉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파이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이 가닥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분모로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G1 곱하기 G3가 되고요. 우리가 이 윗부분은 즉 파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 친구들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연상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파이형 회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C의 분자는 다 더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두 가닥 됐을 때 이 두 친구를 분모해서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A와 C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V2가 0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 이 파형회로를 그대로 작성해 봤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V2를 0으로 만든다. 즉, 그 말은 여기를 단락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V2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은요. 지금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류, 즉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가 있다면 G3로 갈까요, 여러분? 안 가죠. 왜냐면 여기에 아예 임피던스가 0옴이 단락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 단락된 상태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르게 됩니다. 그 말은 어차피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냥 개방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원래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겠지만 여기가 단락된 상태, 즉 0옴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 전류가 너무 편해서 다 여기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있다. 즉 어차피 안 흐르니까 이렇게 무시하자. 관심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러한 회로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처럼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G2가 이렇게 단락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회로에서 우리가 이름을 다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V1이죠.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 그리고 우리가 I2 같은 경우는 지금 G2에 흐르는 전류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I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V1을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V1 자체는 지금 G1과 G2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것과 여기에 걸린 전압이 다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V1을 이용해서 이 G2의 양단에 걸린 전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즉 G2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V1이므로 G2에 걸린 양단 전압은 G2와 G2에 흐르는 전류 I2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I2분의 양변을 I2로 나눠보면 I2분의 V1은 우리가 G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여기가 I2분의 V1 즉 이 값이 우리가 뭐죠?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는 G2이다. 우리가 B값 자체가 어떤 임피던스 차원이 됐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된 부분이 사실상 G2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G2를 이렇게 작성한다는 하나의 꿀팁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 전류비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전류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볼게요. 즉 전류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I2를 계산해 보면요. I2는 우리가 G1 더하기 G2분의 우리가 G2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G1을 분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즉 G1 남의 거 올려주시고 전체 전류는 I1이다. 그럼 여기서 바로 I2와 I1의 관계를 뽑아낼 수 있겠죠.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것은 I2분의 I1이기 때문에 양변을 I2로 나누게 되면 우변에는 I2분의 I1이 남고 이 친구는 통째로 역수치하면 되겠죠. 따라서 G1분의 좀 옆에다 적을게요. G1분의 G1 더하기 G2는 우리가 I2분의 I1이다. 즉 이 값이 D를 의미하더라. 그럼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1 플러스 우리가 G1분의 G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바로 적을게요. D는 1 플러스 우리가 G1분의 G2이다. 이것도 암기 팁을 알려드리면 이 친구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D. 그러면 1 플러스 이 친구가 분모로 가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G1분의 G2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A는요. 쭉 내려서 1 플러스 G3분의 G2 그리고 B는 여기 직렬 임피던스 G2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이를 떠올려서 우리가 이 두 가닥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G1 곱하기 G3분의 이거 다 더합니다.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서 1 플러스 G1분의 G2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해서 사단자 정수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친구는 페이지 170쪽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등장인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을 때 1차 측 전압을 V1, 2차 측 전압을 V2,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1,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I2 그리고 이 코일 감은 횟수를 우리가 1차 측은 N1, 우리가
2차 측은 N2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수비라는 내용을 배웠는데요. 기억나시네요? 제가 건수비 공식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수비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우리가 N2분의 N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르게 전압으로 표현한다면 V2분의 V1 전류를 표현할 때는 혼자 반대라고 했어요. 즉 I1분의 I2 전류만 반대니까 이것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친구들도 쭉 작성해보면 A는 루트 G2분의 G1 그리고 루트 R2분의 R1 역시 루트 리액턴스 X2분의 X1 마지막 루트 L2분의 L1과 같은 이러한 건수비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것을 이용할 거냐면 이 전압에 관련된 식과 이 전류에 관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단자 정수를 뽑아낼 텐데요. 우선 A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는 V2분의 V1에서 우리가 V1은 어떻게 작성하죠? V1은 양변을 V2를 곱하면 됩니다. 즉 A 곱하기 V2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이번에는 전류식에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A는 I1분의 I2인데 I1에 대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양변을 I1을 곱하고 동시에 A로 나눠주면 되죠? 즉 이 두 친구의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A분의 I2가 되고요. 이 친구를 좀 더 떼어서 쓰게 되면 A분의 I2는 A분의 1 곱하기 I2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자 기본 방정식을 V1, I1을 V2, I2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변압기에서도 똑같습니다. V1, I1을 V2, I2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1은 우리가 구했던 V1을 A, V2 이쁘게 A, V2 더하기 0 곱하기 I2라고 표현해도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0 곱하기 어떤 것은 다 0입니다. 따라서 V1은 A, V2인 것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I1에 대해서도 표현해보면 우리가 0 곱하기 V2 더하기 A분의 1 곱하기 I2가 되는 거 괜찮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기 때문에 I1은 A분의 1 곱하기 I2이다. 이 식을 그대로 작성한 것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행렬로 표현해보자는 거죠. V1, I1 친구를 이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우측에는 V2, I2가 옵니다. 그럼 이제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여기에 들어갈 사단자 정수 차례대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A 그리고 0 그리고 0 그리고 A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례대로 작성하면 여기가 A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값들이 우리가 A, B, C, D 즉 이상적인 변압기에서의 사단자 정수를 계산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우리가 이 친구에서 A, B, C, D 변압기에서 작성하게 되면 여기가 A,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A분의 1이다. 이때 A가 뭐였죠, 여러분? A는 우리가 지금 건수비였어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우리가 문제에서 건수비 A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때 사단자 정수는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A0, 0, A분의 1을 이 결과식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단자 정수 마지막 시간 우리가 L형 회로와 역 L형 회로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배우셔서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부분 우리가 암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로 우리가 응용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응용하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그림으로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이 T형 회로, 이 T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이 L형 회로와 역 L형 회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T형 회로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형 응용. 그래서 보시면요, 이 L형 회로를 보면 지금 T형 회로와 비교했을 때 뭐가 없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이 친구만 없죠? 즉 G2를 0옴으로 두면 우리가 이 두 친구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0옴으로 두면 단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 깨끗한 이러한 L형 회로 나타날 수 있겠고 우리가 역 L형 회로 나타날 때는 G1을 0옴으로 둔다면 이 부분이 아예 이렇게 단락돼서 이렇게 쭉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L형과
역 L형 회로의 각각의 사단자 정수를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긴 할 텐데 그 결과값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T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 두 개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뭐 여기 이름 같은 경우는 뭐 이 방향에 따라서 제가 구분하고자 L형, 역 L형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통틀어서 그냥 L형 회로라고도 하고요. 뭐 이 여기 붙는다는 거에서 이 방향을 너무 우리가 까다롭게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T형 회로에 대해서 사단자 정수 유도를 많이 했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1차 측 전압을 V1, 여기에 1차 측 전류를 I1, 그리고 2차 측 전류를 I2, 그리고 여기 2차 측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차례대로 A, B, C, D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는 조금 위에다 작성해보면 A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화살표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A. 그래서 우리가 A는 1 플러스 이 아래에 있는 친구가 분모로 갑니다. 따라서 G3분의 G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세트이니까 D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랑 D는 세트니까.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D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죠. 즉 D는 1 플러스 이 친구가 분모로 갑니다. 그럼 G3분의 G2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뭘 할까요? 우리가 B 해보겠습니다. B. B는 우리가 조금 복잡했는데 우리가 T형 회로에서 이럴 때 이 분모에 한 가닥만 온다고 했죠. 한 가닥이니까 한 개만 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B 같은 경우는 G3분의 이 친구 한 가닥 내려오고 G1, G2, G2, G3, G3, G1을 각각 두 개씩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1, G2 더하기 G2, G3 더하기 G3, G1이 돼요. 여기까지가 B.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드미턴스 친구에서 이 G3만 역수치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G3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T형 회로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부분 그냥 그림으로 이 T를 좀 연상시켜서 봐주시면 이 분모에 한 개가 오고 나머지 친구들이 좀 길다는 정도, 이 정도 힌트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차례대로 우리가 여기를 G1, 여기는 G2인데 G2는 영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G3. 그럼 이 해당 식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G3분의 G1인데 우리가 여기에 뭐 G2가 0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형 회로에서는 A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B는 좀 식이 많죠? 한번 그대로 쭉 작성을 해볼게요. G3분의 G1, G2 더하기 G2, G3 더하기 G3, G1인데요. 우리가 G2가 0이죠. 우리가 0 되는 친구들 다 곱하면 날아갑니다. 즉, 이 G2가 곱해진 이 친구는 0 곱하기 G1이니까 사라집니다. 0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G2 있는 쪽 0 대입하면 결국에는 G3분의 G3 곱하기 G1 남는 거 맞나요? 즉, 이 친구가 G3분의 제가 아래다가 작성할게요. B는 G3분의 G3 곱하기 G1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G3, G3 사라져서 B는 G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C 같은 경우는 G3분의 1인데 뭐 별다른 변화 없이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C는 G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D는요. 우리가 1 플러스 G3분의 G2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G2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분자가 0이면 여기 다 사라지겠죠. 그럼 D 자체는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각각의 사단자 정수를 계산해봤는데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 G2가 0인 것을 이용해서 대입하자 이것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L형 회로는 T형 회로에서 우리가 이렇게 G2에 0을 대입하면 되고 우리가 역 L형 같은 경우는 이 G1 부분이 0인 거죠. 여기는 G1이 0음인 걸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기 차례대로 여기는 G2, 여기는 G3를 두고 똑같이 이 T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 공식을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요. 1 플러스 G3분의 G1인데 G1이 0인 거죠? 그럼 G1이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A는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식이 좀 기니까 한번 쭉 작성해보면 이분 이미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서
G1을 다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거 맞습니다. G1 곱하기 G2 더하기 G2 곱하기 G3 마지막으로 G3 곱하기 G1 그리고 분모는 G3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G1 같은 경우 0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G1 0, 여기도 0. 그러면 G3분의 G2 곱하기 G3가 남으니까 여기서 G3로 약분할 수 있겠죠. 이 친구만 남으니까 그러면 G3 약분해서 B는 우리가 G2인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C는 여기서는 바로 G3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고 D는 1 플러스 G3분의 G2인데 우리가 G1이 0이지 이 친구들은 변함없죠. 따라서 D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쭉 해주시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L형 회로를 해석을 할 때는 이 T형 회로에서 이 G1이든 G2든 이 왼쪽 또는 오른쪽을 우리가 0으로 두고 해석하면 똑같이 전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암기를 조금 덜 해도 되겠더라.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T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를 꼭 잘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회로에서의 사단자 정수를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최종 공식을 잘 알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다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렬 임피던스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사단자 정수 A, B, C, D를 차례대로 작성해 보면 우리가 1, G, 0, 1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A와 D는 우리가 대칭 회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B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니까 여기 지금 직렬로 연결된 게 이 친구밖에 없죠. 따라서 G를 작성해 주시고 C는 우리가 어드미턴스 병렬로 연결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0으로 두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1G01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렬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는 역시 사단자 정수 A, B, C, D 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1,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y인데 우리가 보통 G분의 1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G분의 1 그리고 D는 1이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A와 D가 1로 동일하고요. B 같은 경우 여기 직렬로 연결된 친구가 없기 때문에 0이다.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친구는 y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y라고 작성해도 되지만 G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은 T형 회로입니다. 제가 T형 회로부터는 제가 이렇게 행렬에 작성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차이는 우리가 이 친구는요. 식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T형 회로 같은 경우는 A, B, C, D를 이렇게 행렬 안에다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A 같은 경우 어떻게 시작하기로 했죠, 여러분? A는 이렇게 봅니다. 즉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친구가 분모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A는 1 플러스 G3분의 G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한 세트니까 D도 볼게요. D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자리면 D도 역시 A와 비슷한 형태로 1 플러스 이 G3가 분모로 갑니다. 그러면 G3분의 G2 그리고 C는 쉬우니까 먼저 해볼게요. C는 우리가 G3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드미턴스니까 여기 병렬로 연결된 친구를 역수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C는 G3분의 1이다. B는요. 우리가 T형 회로에서 이렇게 봤어요. T에서 이 분모의 한 가닥만 오고 이 친구들은 두 개씩 곱해서 더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한번 작성해보면 우리가 G3분의 우리가 G1, G2 더하기 G2, G3 더하기 G3, G1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거 마치 형태를 보면 T자로 이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우리가 분모에 한 개만 온다. 기억을 해주시고 파이형 회로는 이렇게 파이로 생긴 친구죠. 우리가 G1, G2, G3라고 했을 때 역시 A는요. 어떻게 구해지냐?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걸리게끔 이렇게 아래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A는 1 플러스 역시 아래에 있는 친구가 분모로 갑니다. 그러면 1 플러스 G3분의 G2 그리고 우리가 역시 D부터 작성해 볼게요. D는 비슷한 꼴이죠. 1 플러스 D는 이렇게 두 개 걸리게 이런 식으로 D를 작성해 주시고 G1분의 G2가 됩니다. 따라서 1 플러스 G1분의 G2 이번에는 B를 볼 텐데요. B는 여기 지금 직렬로 연결된 친구 G2가 있죠. 따라서 B는 바로
우리가 G2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우리 파이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파이는 여기 두 가닥이죠. 따라서 분모가 이 파이형에서 이 두 가닥인 친구가 분모로 곱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쭉 가서 G1 곱하기 G3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다 더해주세요. 즉 우리가 G1, G2, G3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형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두 가닥은 우리가 분모해서 곱해주고 이 친구들은 싹 더하자. 즉 분자는 싹 더하자.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를 봤었죠.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건수비가 A라면 우리가 A, B, C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A, 여기가 0, 여기도 0, 여기는 A분의 1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결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L형과 역 L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T형의 응용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냥 T형 회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T1처럼 G1, G2, G3를 한번 작성해봐요. 그럼 여기가 G1, 여기가 G2, 여기가 G3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러한 L형 꼴은요, 우리가 어떠한 꼴이냐면 G2가 0인 것입니다. 즉, T형 회로에서 이 G2에 다 0을 대입하면 이렇게 L형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차단자 정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는 G1, 여기가 G2, 그리고 여기가 G3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도 T형 회로에서 이 G1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0으로 다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T형 회로에서 이렇게 역 L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도 역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총 몇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총 6가지의 우리가 여러 가지 회로에서 사단자 정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잘 복습을 해주시고 한번 뭐 캡처하셔도 되고 이거 어차피 우리가 공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유도과정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공식을 꼭 잘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식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복습하시면서 풀어봐 주시고 저는 같이 1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사단자 회로망에서 출력 측을 개방하니 V1이 12, I1이 2, V2가 4이고 출력 측을 단락하니 V1이 16, I1이 4, I2가 2였다. 사단자 정수 A, B, C, D는 얼마인가? 이 문제를 풀려면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아하니 우리가 사단자 기본 방정식에서 우리가 각각의 사단자 정수를 뽑아내는 그 유도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단자 기본 방정식부터 작성해 보면요, 우리가 V1과 I1을 V2와 I2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A, V2 더하기 B, I2 그리고 I1 같은 경우는 C, V2 더하기 D, I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를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게 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행렬로 한꺼번에 표현하면 좀 더 이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V1, I1을 이렇게 사단자 정수 A, B, C, D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V2, I2로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사단자 기본 방정식을 작성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A, B, C, D를 다 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A부터 한번 작성해보면 A는 언제 구할 수 있죠, 여러분? A는 이 V2가 곱해져 있고요. 이 부분이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I2가 0일 때입니다. I2가 0일 때 이 부분이 날아가고 V2분의 V1이 되겠죠. 그래서 V2분의 V1. 그런데 I2가 0인 조건이다. 즉 이게 뭐예요, 여러분? I2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가 출력 측이잖아요. 여기가 입력 측이고 출력 측. 즉 출력 측이 개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가 개방되었다. 그럼 바로 한번 A 구해볼까요? A 구해보면 출력 측을 개방하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I2가 0이라는 거예요. 이때 V1, I1, V2 값이 주어졌는데 V2, V1 값을 대입할 수 있겠네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V2는 지금 1V, 4V죠. 4V. 그리고 V1은 12V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3V가 나옵니다. 3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A는 3이 되고요. 한번 보기에서 찾아봤더니 A만 잘 구해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B부터 D까지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 부분이 날아갔으면 좋겠죠. 즉 V2가 0일 때 우리가 I2분의 V1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B를 구할 때는 I2를 양변을 동시에 나눠주시면 되죠. 따라서 I2분의 V1이 되겠다.
I2분의 V1. 그런데 V2가 0일 때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력축이 단락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전압이 0V라는 것은 단락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출력측을 단락하니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전압이나 전류 조건들을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2는 2A라고 주어져 있죠. 2분의 V1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V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B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8. 잘 구한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다음은 C 보도록 하겠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I2가 0이면 되겠네요. I2가 0일 때 V2분의 I1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C는 우리가 V2분의 I1. 그런데 언제다? I2가 0일 때다. 이것은 개방을 의미한다. 그리고 출력축이죠. 2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가 출력축 개방할 때는 노란 색깔일 때 조건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V2는 우리가 앞에 4V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4분의 우리가 I1은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분의 1은 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도 C가 0.5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보도록 하겠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다 작성하겠습니다. D는 이 식에서 보시면 V2가 날아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V2가 0일 때 여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D는 I2분의 I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 같은 경우는 전류 이득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V2가 0일 때 I2분의 I1. 여기가 V2가 0일 때. 이 부분 날아가고 I2분의 I1으로 검토를 했고요. V2가 0일 때는 출력측을 단락할 때입니다. 이것도 한번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V2를 0으로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2 값은요. 우리가 2가 되고요. I1은 4가 됩니다. 따라서 D는 2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이 과정을 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